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여야의 득실 계산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역풍이 호남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며 광주에서 90% 안팎의 득표를 자신했습니다. 결집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는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반색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의 청년 표심과 정권 교체의 열망이 확인됐다며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 30%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까지 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지지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마지막 한 표까지 투표소로 갈 수 있게. 정의당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제3지대 대안으로 정의당이 재평가받고 있다며 호남에서 10% 득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상반된 진단에 대해 본투표에서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표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몰대기식의 유리한 해석들을 통해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빙의 선거구도. 여야는 선거 막판 안개 속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호남의 부동층 공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지만 확진자 투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 때에도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오후 6시 이후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특히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고령자나 임산부 등의 확진자도 6시 이후에만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사전 투표일인 지난 5일 광주의 한 투표소 앞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용지도 받지 못한 채 1시간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밖에서 제 이름 적고 주민번호 뒤에 세 자리 적으면 안에서 확인하고 뽑는 거였는데 1시간 동안 한 300명 정도 서 계셨거든요, 확진자가. 광주의 또 다른 사전 투표소. 방호복을 입은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담는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확진자들이 투표함을 가져오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투표함 갖고 오시라고요. 투표함을. 이게 비밀 투표냐고요. 확진자 투표함을 관리하는 참관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투표함 우리 안 되는 이유가 참관인들이 안 나오시죠. 사전 투표율이 특히 높았던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도 투표함에 직접 넣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농산어촌의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확진자도 이번에는 6시 이후에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산어촌 확진자의 경우 이동 시간을 고려해 일반 확진자보다 이른 시간에 외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산어촌 확진자 등의 경우도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는 것을 우려해서 6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똑같이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상황에 따라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지난달 26일 밤 광주 광산구의 도로변에 붙은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의 불똥이 전남 지역의 수출업체에도 튀었습니다.
조선을 비롯한 김 등 농수산물 분야는 당장 거래가 멈추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작을 마친 LNG선 반쪽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 선사가 발주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이 선박 블록은 대금 결제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주로 예정됐던 인도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현대사무중공업이 러시아에서 수주한 물량은 LNG선 세척 등 6억 달러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조선과 농수산물 등 전남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등 농수산물은 물건이 러시아에 묶이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송금로가 막힌 데다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 가격이 폭등해 바이어 등이 우회 송금도 미루고 있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출보험 처리를 하면 거래선이 끊길 위험이 있어 대응도 어렵습니다.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품 수출이 중단됐다 이런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래가 불확실해졌다 이런 얘기도. 전남도는 우선 39개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50억 원의 규모로 담보 한계 특별 보정 지원 제도를 갖다가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체 시장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전남의 러시아 수출액 비중은 1% 수준으로 금융 제재의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곡물과 철강, 석유 등의 가격 급등이 기반 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력전에 나선 산불 예방 현장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순천시 상사면의 한 마을. 승합차가 곳곳을 누비며 바쁘게 움직이고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농밭두럭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차량 지붕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산불 감시요원들의 몫입니다. 물통을 등에 메고 산을 올라 누군가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되면 꼼꼼히 물을 뿌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라는 건 초동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우리 진화대원들이 거기에 투입해서 빠른 진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마을 방송으로 논두렁 태우기 등 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낙엽이 하나 붙어가지고 날아가면은 몇십 미터는 쉽게 날아가 버려요. 불 꺼놓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불은 그때부터 멍게뭉.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40여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상황실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시군 CCTV로 주요 지점의 실시간 영상을 점검합니다. 산불 위험령이 없는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할 시에는 그 현장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현장 위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진화 자원에 대한 동원.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많은 16건에 피해 면적은 41헥타르.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 60% 이상이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의 실화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옛 장흥 교도소를 예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앞두고 장흥군이 시민대상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합니다. 견학 참가자들은 접견실과 수용동, 전망대 등 교도소 시설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경북 울진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강진군과 강진군 산림조합 등은 구호 물품 전달식을 열고 2,100만 원 상당의 컵라면과 김치 등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해양대가 2022학년도 신입생 693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687명이 등록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3.9%포인트 높은 99.1%를 달성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일까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해양환경 저해 행위를 감시하고 연안과 수중 정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5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는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33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1,000명, 여수 860여 명 등 22개 시군에서 5,1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60대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제 발생한 60대 이상 확진자가 1,293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90대 확진자 5명과 7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9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개학 이후 어제까지 전남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3곳과 대학교 기숙사 1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은 9.2mm로 평년 대비 8.7%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는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저기압이 발달하지 못해서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사고 위험이 큰 요즘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 중에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지역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작은 불일지라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가 16도로 어제보다는 약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0도 안팎으로 쌀쌀하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과 광양, 구례 17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5도, 완도도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내일은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